안녕하십니까, 놀자 선생입니다. 오늘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50대들 중에서 만약에 지금 실직을 했거나 퇴직을 했다라고 했을 때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돈, 완전히 은퇴해도 좋을 정도의 돈을 모아놓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래세 투자와 연금센터의 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50대인 은퇴 예정자 가운데 퇴직 후의 소득으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겠다라고 답한 사람은 겨우 7.6%에 불과했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젊어서 저축을 더 많이 하지 않은 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했습니다. 그리고 은퇴 예정자 3명 중 1명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경제 현안으로 정기적인 생활비를 마련하는 일을 꼽았습니다. 50대 실직의 상황, 그렇게 되면 더 힘들어지겠죠. 자, 만에 하나 실직이 은퇴가 되어서 더 이상 수입이 없다면 지금 당장 얼마의 돈을 갖고 있어야지 앞으로 수명이 다할 때까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까요? 물론 생활 수준, 소비 패턴, 그리고 부양가족의 수 등등에 따라서 그 규모는 달라지겠지만 부부 내외 둘이서 여생을 보낸다고 가정을 하고 은퇴 후에 필요한 돈의 규모를 대강 가늠해 보겠습니다. 주거비, 식음료비, 의료비, 교통비, 병원 의료비 등등 지출해야 할 곳이 많겠지만 일단 밥값만 놓고 계산해 보시죠. 자, 만약 올해 55세 된 부부가 퇴직을 했는데 둘 다 85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하고 30년 동안 두 부부의 밥값으로 얼마나 필요할까요? 밥값입니다. 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두 부부가 하루 세끼 5,000원짜리 짜장면만 먹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살기 힘들겠지만, 자, 그럼 85세 되는 해까지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자, 짜장면 값 5,000원. 하루 몇 끼죠? 3끼 곱하기 3끼. 한 달이면 30일. 1년이면 12달. 그리고 거기다가 30년 동안 사셔야 되니까 곱하기 30년. 곱하기 한 명만 아니죠? 2명이죠? 곱하기 2명 하면 얼마 나오죠? 예. 총 3억 2,4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두 부부가 몇 끼니 짜장면만 먹고 30년을 산다고 가정을 해도 그 짜장면 값만 해도 무려 3억 3천만 원 가량 든다는 것입니다. 밥값만 해도 그 정도 든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다른 생활비 다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노후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 여기저기서 말들을 많이 하니까 알겠는데, 자,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할까요? 자, 요즘 주식시장이 좋다고 하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주식 사기 시작하는 50대 주린이들이 생겨났습니다. 뭐 주부도 있고 학생도 있고 많이들 지금 주식 사고 있죠. 자, 지금 이 방송 보시는 4050 구독자분들께서는 되게 주식 투자들 한번 해보셨죠? 그 전에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 재미 좀 보셨습니까? 주변에 보면 주식 때문에 집 한 채 날렸다, 방 한 칸 날렸다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개미가 왜 개미입니까? 정보력과 자금력 등등 모든 영역에서 그 힘센 기관과 외국인들 앞에서 그 선수들을 이기고 수익을 남긴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개인들은 너무나도 힘이 약하고 자금한 개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그 회사와 산업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주식 차트 보시는 방법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뭐 어차피 퇴직했고 또 뭐 내 시간도 지금 많으니까 매일 차트 들여다볼 시간 든다, 넉넉하다 하시면 그러셔도 되겠지만 본인의 직업이 있고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주식시장 계속 들여다볼 수 없겠죠. 근데 또 안 들여다볼 수도 없잖아요. 제가 기업체 대상으로 많이 강의를 나갑니다. 그때마다 그 직원들 대상으로 할 때 그 직원들한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이 열리는 시간 내내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신경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가 마구 변하고 빨간색이 되었다가 파란색이 되었다 하는데 어찌 안 쳐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숫자가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가격이 떨어지고 하는데 어떻게 안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일하면서 주식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뭐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일하다가도. 그래서 그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주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뭐라고 해도 됩니다. 40대, 50대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까? 만약 주식을 하시겠다 그러면 그 산업의 대장주 위주로 또 우량주들만 장기 투자하겠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신경 써가면서 피 말려가면서 잠 못 자가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자, 부동산 투자요? 그거 여의치 않죠. 부동산 투자하면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아파트인데 각종 규제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종합소득세까지 세금들의 부담이 너무 크고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이제 아파트를 사고 팔면서 수익을 남기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는 또 어떻습니까? 이 가상화폐로 수십 배 또는 수백 배 벌었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또는 올랐다가 다시 폭락하는 바람에 이 지옥을 맛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정부 고유 관료는 잘못된 길을 가는 젊은이들에게 어른이 이야기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적극 말리기도 했고요. 또 그에 반해서 엘살바도르라는 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인정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근데 이 가상화폐를 하는 거래소를 아예 폐쇄를 해버리고 막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연말까지 가상화폐 거래소가 정부가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폐쇄를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참 불안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시대에 시간이 지나면 디지털 가상화폐가 자리를 잡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년의 나이에 우리가 그 가상화폐에다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하신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일정 비율로만, 그것도 작은 비율로만 조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4050 중년들이 투자해야 할 투자처는 어디일까요? 어디다가 무엇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인간이 가진 부를 다른 말로 재산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재물 재자와 또 날 산자 두 뜻글자가 함께 뭉쳐서 생긴 뜻글자입니다. 재는 모으는 것, 쌓아놓은 것입니다. 예적금, 펀드, 아파트, 상가, 땅 이런 것들이 재에 해당되는 거고 영어로는 에셋입니다. 산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생산물 또는 소득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 당시 산은 1년간 열심히 일해서 가을에 수확하는 농산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대부분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대가로 수확물 대신 매달 정해진 날에 월급 받죠? 정해진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서는 바로 이 월급이 산입니다. 50대 실직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어려움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모아놓은 재물을 까먹을 수밖에 없고 점점 줄어드는 재물을 보면서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100세 시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더 오래 살게 될 것인데 모아놓은 돈이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는 돈이 없다면 시간이 갈수록 막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미래에셋에서 FC로 근무하면서 몇몇 재테크 박람회에 상담역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미래에셋 부스를 설치하고 그 안에 미래에셋의 정권, 또 보험, 부동산 관련 계열사 소속 컨설턴트들이 포진하고 앉아서 관람객들에게 무료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대개 상담을 받는 관람객들은 서울에서도 부자 동네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사시는 5060 남녀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고민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10억 내지 20억대 이상의 집에 거주하시면서 전국에 한두 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대개 한 50억대 정도의 재물을 가지신 분들이었는데 안타깝게도 퇴직이나 은퇴를 하셔서 더 이상 매달 들어오는 소득, 즉 산이 없어서 생활에 곤란함이 있었습니다. 돈이 많은데도 쓸 돈이 없다 라고 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매월 발생하는 소득의 중요성이 뼈저리게 느껴지게 됩니다. 재물이 많든 적든 아파트를 갖고 있든 없든 상관없이 살아있는 동안 일정한 수준의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것, 매월의 현금 플로우가 퇴직 후의 삶, 또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매월 일정한 수준으로 내 손에 들어오는 현금, 바로 연금입니다. 연금은 인생 후반전을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경제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더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나 될지 챙겨보고 그게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방법을 세워 준비해 둬야 합니다. 서울대 송호근 교수가 지은 책입니다.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라는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확실성에서 불확실성으로, 안정성에서 불안정성으로, 기대에서 절망으로
인생 영역을 이전하는 것과 같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심리를 그나마 받쳐주고 위로해주는 천사의 거물이 연금이다. 연금이 있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경제적으로 당당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금은 투자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쓰는 그 연금을 쓰는 방식에 그 연금의 핵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금의 가치를 더 돋보이게 하고 지금 50대 이후의 인생 후반전에 연금이 더 빛나고 연금을 더 강조하는 이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이 바로 종신으로, 즉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연금의 장점이자 연금이 그냥 현금으로 있는 것과 다른 아주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만약 연금을 받기 전 60세까지 제가 현금 5억 원을 모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게 그냥 목돈 5억이면 그걸 빼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럼 점점 더 줄어들겠죠. 20년 동안 생활비로 다 뺏은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5억 원을 20년 동안에 생활비로 균등하게 나눠 쓴다 그러면 10년에 2.5억 원, 1년에 2,500만 원, 그리고 월 200만 원 정도를 계속 나눠 쓰게 되겠죠. 그러면 은행에 그냥 둔 거니까 뭐 이자는 거의 안 붙겠죠. 그러면 80세가 되면 바닥이 납니다. 자, 그런데 5억 원을 현금이 아닌 연금의 형태로 금융기관에 예치해 두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60세에 5억 원이 추후 생활비에 재원이 된다는 것은 은행에 5억 원을 둔 것이나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5억 원을 연금 형태로 둔 것이나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에서 자, 기대 여명이 20년이라고 치면 자, 마찬가지로 월 2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80세에 돌아가시지 않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더 늘어나고 계속 오래 사시게 되었다. 그래서 100세까지 사시게 되었다. 라고 하면 80세 이후로도 20년 동안에 또다시 연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요즘의 연금의 그 설계 자체는 활동을 많이 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이후에 활동을 적게 하는 기간보다는 2배 정도 많이 받고 그 이후에는 2분의 1만 받고 하는 식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연금의 월 액수 자체가 2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줄 수는 있겠지만 계속 연금이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100세까지 살게 되었다 그러면 5억 원의 돈이 마지막에 7.5억 원이 될 수도 있고 120세까지 살았다고 하면 연금 받는 총 금액 자체가 10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연금의 마술입니다. 모아놓은 돈의 액수 5억 원은 같지만 은행에 현금 형태로 두었느냐 또는 금융기관에 종신연금 재원으로 마련해 두었느냐에 따라서 전체 받는 액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신연금은 살아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 개시 시점에 모아놓은 돈보다 훨씬 오래 또 훨씬 많은 돈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의 고령화 상황에서 연금은 장수의 리스크를 대비하는 아주 좋은 금융상품의 형태인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 월급여도 일반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보다도 많지 않고 모아놓은 재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 그 교사들이 이 나이 되어서 그렇게 부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유튜브에 30대 정도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 유튜브들이 뭐 연금 수익률이 낮다 뭐 이런 이유 등으로 연금을 들 필요조차 없다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걸 보면 한심하고 걱정도 됩니다. 연금에 대해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연금을 공시율로만 가입하면 수익이 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죽을 때까지 받는 방식이라는 걸 감안하면 연금은 오히려 받으면서 수익을 남기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요즘에는 연금이 그렇게 공시율 상품이 아니라 일반 펀드에 투자해서 아주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연금 상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연금, 특히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연금 상품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